박사, 김구, 하지 만난 거죠. 이때면 이제 굉장히 초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10월 달에 온 거, 11월 달에 온 것도요. 올라가 온 게 아니고 하지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공산당 세상이 다 돼버리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임정 요인들을 불러다가 해야 이걸 다스려가겠다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 중경이 오는데 다 이것도 조건은 개인 자격이다. 임정 먹은 타이틀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왔는데 결국은 와서 보니까 이 박사는 눈으로 볼 때 신탁 통치에다가 이 좌우 합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박사 초기니까 소련 대표가 만나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스티커프죠 이게. 이게 박은현이죠? 이게. 네, 박은현. 이중에요. 바운스라는 사람인데 상당히 그 거물인데 좀 한반도 정책에 왔다 갔다 합니다. 힐드링 차관보라고 있습니다. 좀 군인인데 이 사람이 가장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메가더 장군하고 좀 친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이 사람은 뭐라고 순간이니까 이승만 박사가 1947년에 와가지고 1946년 말에 47년까지 와가지고 미국 정부 사람을 하나씩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개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개종이란 말 써요. 그렇다고 이 양반이 오리버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오리버 책에 나와요. 예. 힐더링이. 근데 이게 문서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리버라는 사람의 인품으로 와서 막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이 박사가 그렇게 집요하게 했는데 다음은 뭐냐? 이 박사 혼자 힘으로 미국이 그러면 단독 정부로 돌아서냐?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 박사도 강력하게 원했지만은 이미 1947년에 런던 외상회의를 비롯해가지고 이미 미러시아, 미소 간에는 냉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도저히 이 말하자면은 미소공동위원회 식으로는 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대로 친소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깨지는 거죠. 자, 이 건국식이 최능진 최필립의 아버지죠. 여기 잘 아시겠습니다. 이 송남원 씨라고 있어요. 이 김규식 박사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분 책에 해방 3년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거기 뭐라고 쓰인 거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동대문 갑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돼야 되겠는데 미 군정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 바로 되니까 이승만은 절대 대통령 시키면 안 되니까 최능진이라는 이 사람도 미국 유학생이에요. 저 북쪽 사람이죠. 미국 유학생이고 체육을 뭘 해가지고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군정청에 수사국장을 했죠. 이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니까 이승만 박사 지지 세력들이 이 등록 서류를 탈취해버리죠. 탈취하니까 마감에 등록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필을 하니까 미군 정청에 그러면 다시 연장해줘라 해. 일주일을 연장해줬습니다. 닷새인가 연장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후보자 유권자의 200명의 추천사를 받아야 돼. 근데 다 없어졌으니까 그 추천만이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이승만 박사 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몇 장 빼놓고 다 엉터리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만뒀는데 그 이면에 버처라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대의가 와가지고 김규식 박사 보고 당신이 대통령 해라. 이 박사는 저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김규식 박사 나는 안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능진도 결국 사퇴를 하게 되고 일단은 그 이세는 처음에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 쪽에 오리버 쪽에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이 양반이 갑자기 최능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만두니까 최능진이라는 사람 나중에 서재필 박사를 또 옹립을 했습니다. 서재필 박사를. 그 서재필 나오죠. 서재필. 김규식 서재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최능진은 이상하게도 6.25 때 또 후퇴하지 않고 여기서 무슨 군내 무슨 조직 같은 거 심었다 그래가지고 헌법에 받아간 다음에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최능진에 대한 재판이 부당하다 이래갖고
판결이 또 났죠.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을 억울하게 뭐 됐다. 민간인이 뭐 군사 재판을 받으면 안 되는데 했다 해야 뒤집어진 거예요. 요새 그런 거 많이 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이 되고 있어요. 다 이 철분 연기를 하려고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철분. 근데 미국 입장이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철분을 하면서도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무장도 그저 국내 치안 정도만 하는 거고 나머지 일단 중무기는 절대 안 준 거예요. 왜? 그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승만 박사 자꾸 북진 통일한다 그러니까 이거 무기 줬다가 북진 통일했다고 우리가 전쟁을 말릴 때 간다. 이런 핑계를 미국에 제공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철분을 못하게 여러 가지 교섭을 했는데 그것도 당초보다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7년 6월 29일인가 30일에 마지막 철분이 된 거죠. 49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전쟁이 났는데 이걸 연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죠.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래 되니까 이승만 박사 뭐하니까 태평양 동맹을 만들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박사는 국제시설을 뭘 만들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침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데서 여기 바기오인데 이게 마니라고요. 바기오에서 키리노 대통령하고 장개석하고가 만나가지고 이 태평양 동맹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박사는 여기서도 아주 환영하는 담화를 하고 자기도 참여하려 했는데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결국 방해했죠. 결국 안 된 거예요, 이게요. 결국 이승만 이 장개석도 진해 이제 왔습니다. 진해도 오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합의된 것이 뭐 아시아 민족 방공 대회인가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한참 열렸었죠. 그래서 그 방공연맹의 후신이 지금 자유총연맹이 열려 있고 방공연맹 초기에 여기서 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 시절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데 결국 반대했죠. 자, 6.25 때 6.25 전쟁 때 신속하게 이 중에 하나의 특이할 것은 에치슨이 주로 했습니다만은 에치슨이 자기 밑에 부하들 시켜가지고 유엔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에다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쪽 시간 토요일 밤인데 토요일 밤에 유엔 트리브 리 참모총장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전을 안보를 소집해가지고 바로 절차를 밟고 처음에 규탄하는 절차를 밟았죠.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고요. 미국이 단독으로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선전포고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 받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도 전쟁 염증이 있는 데다가 하루 이틀만 끌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하네요. 신속하게 유엔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이건 에치슨이 아주 잘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치슨 해보러 온 트루만이 에치슨 보고 헬로리아에 치하하는 메모를 보냈어요. 당신 덕으로 우리가 미국 혼자가 아니고 유엔으로 같이 참전하게 되는 당신이 큰 공을 세웠다. 이걸 당신이 써도 좋다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라 해갖고 에치슨이 트루만 대통령의 친서를 에치슨 해보로 나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에치슨이 아주 공로를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이 박사하고 개인적 친분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즉각 이제 바로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이승만이 아니고는 어려웠지 않겠나. 협상한다고 하다가 뭐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유엔이 주는 거죠. 자, 요거요. 한 가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공산군을 갖다 격퇴하는 걸로 유엔에서 결의했다가 메가더 장군이 그야말로 몇천 분의 1의 가능성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키니까 북진하자. 그렇게 에치슨이 또 좋다 해가지고 유엔에서 결의를 해줬습니다. 이제 한반도 통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를 통해 가지고 절대로 한국군 같은 경우도 유엔군은 38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38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 압록강 주변에 그러면 이 버퍼존을 만들어 완충지대를 만들어라. 진격하지 말고 해라. 이래서 미국 일부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요 보세요. 여기 소위 넬로넥이라고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죠. 가장 좁은 목 한반도 목 우리가 허리라고 그러죠. 여기 제일 여기 원산이고 여기 청천강이에요. 평양이 요쯤 있죠. 여기까지만은 진격을 해가지고 진격을 멈췄으면은 북한이 요것만 남아가지고 과연 어떻게 통치를 하겠냐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참 유감스럽다 하는 게
에치슨도 후회하고 있고 자기나 마샬 국방장관이 트루먼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다고. 이 정일원 행적을 보면요, 정일원 장군도 이까지 가가지고 2박 4일 자 각하 이게 지금 겨울이 오는데 우리 병사들 지쳤으니까 여기서 진진파가지고 이따가 내년 봄에 올라가는 거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사 무슨 소리야, 빨리 올라가라고. 그러니 뭐 그때는 이승만 박사도 그랬고 메가더도 그랬고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10월 달에 벌써 올라가 중공군이 미리 와 있다고 기습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요 선을 가도 올려야만 해가지고 굉장한 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이 다 통일하면 좋지만 여기까지만 했었어. 이건 뭐 거의 뭐 인구의 90%가 이용한 거죠. 6.25에 이게 하나의 저거고 키신저도 최근에 자기 저서에도 이런 걸 또 썼습니다. 이래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다고. 자, 평화선 선포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가지고 부산 정치 파동,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부산 정치 파동이 나니까 부산 정치가라는 거 아시죠?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간선하게 된 것은 이 박사가 직선으로 바꾸려는 거죠. 근데 이제 야당이 지배하고 있으니 안 하니까 계엄령을 피니까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박사를 감금을 시켜가지고 대통령 내쫓고 다 새로운 정부를 하자, 아니면은 군정을 시키자 이러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 당시에 미 군부에서 이게 안 된다. 우린 지금 휴전선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부산에 또 전쟁판을 일으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중도에 그친 이런 사건이 소위 말하자면은 이게 그 후에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 박사를 감금하자 해가지고 2차, 3차 이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 사람 이걸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합니다. 에버레디 작전. 그 에버레디 작전에는 아이젠하워 당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 정치 파동 당시에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야간에 이 박사를 축출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산 정치 파동 때는 재미있는 얘기겠죠. 이제 이종창 장군은 이제 이승만하고 안 좋으니까 그 밑에 이용문 장군, 그 밑에 박정희 장군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작전명, 이승만 때초에는 작전명 해서 소위 무슨 반정장, 인조 반정하는 반정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우정원한테 보내니까 선우정원이 그 당시가 장면 비서예요. 우리 맺조실 ten에 당시 우리는 그거 안 한다.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죠.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할 수 없이 그럼 여야가 타협을 해라 해서 발췌 개헌안이 그렇게 통과가 된 거죠. 이런 비하가 있어요. 방송으로 이거 다 끝난 거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세요. 이승만 박사가 그냥 가라로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심을 했는가 일기에 나와 있어요. 일기에. 이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기념 그 인터넷 방송이 나와 있어요. 꼭 제가 뽑은 겁니다. 한국과 이승만의 상황에 대해 쓰는 것은 거의 절망적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대한민국 양쪽 모두 전투를 종식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교섭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내 마음 속에는 날짜가 있죠. 7월 24일자 날짜예요. 날짜 7월 27일 휴전했는데 4년 전에 쓴 일기예요. 내 마음 속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는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군이 또다시 들어가야 할지 여부에 심각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이건 들어가기는 쉬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들었다. 이승만 박사가. 그 어려움은 길고도 쓰기 쓴 경험이었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남한으로부터 미군의 철수가 일본을 불리하게 노출시킨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미군이 한반도 출세를 일본은 좀 노출되죠. 하지만은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유엔의 다수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군대를 빼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장한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미국 보고 금방 철수해버려요. 한국 그 가치가 없는 거 왜 그거 자꾸 그러냐 이게요. 지금 유럽이 망하게 생겼는데 왜 자꾸 미국이 죽었냐 이게. 그렇게 막 영국 노골적으로 안 걸었죠. 그런데 이 박사 보세요. 여기서 이승만이 완전하게 비협조적이었고 심지어는 완강하게 반항적이었던 사례의 긴 리스트를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도 이승만 박사짜리 속세니까 다 일일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유엔은 침략자를 격대하고 한국에 간 것이지 힘으로 한국을 통일시키려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휴전은 유엔이 그런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고 또한 한국을 통일하고 중공군과 연합군 양편의 철수를 실현하길 바라는 정치적 교섭을 시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이승만과 공산주의자가 너무도 많은 밀고 땡기고 우유부단함과 의심과 좌절감을 익히기 때문에 설사 휴전이 성사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회의적이다. 우리는 양측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하려는 안 된다. 물론 우리의 상대가 될 적은 공산주의자들이지만 이승만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동맹자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해서 왜? 이 양반은 대통령 선거할 때 요새 꼭 안철수 비슷하게 양쪽에서 가지 않았어요? 공화당에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애들을 빨리 불러들어 휴전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해 당선이 됐는데 이승만 박사 너 안 된다 그러고 나토식으로 동맹 맺자 그러니까 이 미국은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에 일단 그냥 뭐 겉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승만 박사가 아이디어 나왔던 적이 된 거죠. 자, 에버레디 개발가 이제 지나가고 탄성을 지나가고 휴전 이후 그다음 전력 증강을 많이 교섭했죠. 이때는 이제 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소위 미소간에는 대단히 비슷한 기운이 들었어요. 그 얼마 있다가 스타린도 죽고 프루시체프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이 과거에 강경 정책으로부터 후퇴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도 줄이고 한국도 줄이자. 이걸 하니까 2박 4일 안 맞는 거죠.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제